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과 호프 미팅을 해서 석별회정을 나누고 이사 준비도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가 오늘 발간이 됐고 김부겸 총리는 K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마지막 인사, 그리고 약속의 무게, 사과와 변명의 차이, 피의자와 릴레이 봉쇄로 꼽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빨간 날에 저희도 꿀맛 같은 휴식을 즐겼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앞둔 수요일입니다. 다정회의 어린이 신체커가 전하는 뉴스픽5. 자, 먼저 이별 공식입니다. 이 다정회의 큰형님 조일신 멘토의 애창곡 제목이기도 한데요.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네, 어린이날을 맞아서 잠시 재롱을 좀 부려봤습니다. 내일 회의 신다고 총영진들이 기분이 좋은 모양이네요. 신혜원 체커는 본인을 가정의 어린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봐도 좀 지나쳤지만 그래도 다정의 어린이, 달인이 컨셉을 조금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밖에서는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픽 제목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보통 어린이날이면 청와대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파티를 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 90명을 초청해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냈는데요. 군악대가 아기 상어를 연주하고 또 종이 뒤집기 놀이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멋진 추억을 남겼습니다. 올해 우리 어린이들은 요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이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 특별한 추억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랄게요. 네,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어린이날 운동회. 사실은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아침에 문자를 보내셔서 승패를 가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승부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동점으로. 아니 승부 조작하시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안 되는데 동심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엄하신 명령이고. 네, 이제 퇴임까지는 사흘 남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을 총망라한 국정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총 22권, 12,000쪽짜리 역대 최대 분량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부동산 정책, 또 검수완박 법안까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게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의 평가와는 별개로 우리는 좋은 성과를 낸 성공한 정부라고 자부한다라는 속뜻이 담긴 발언입니다. 마침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중대본 회의도 있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인구 대비 누적 사망률 0.04%, 누적 치명률 0.13%, 모두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김 총리는 K방역의 성과를 스스로 평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242명입니다. 일본은 215명, 그리고 대만은 36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등 일상 회복의 시행 과정에서 과학이 아닌 정치의 비중을 두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 네, 문 대통령은 임기 엿새를 남긴 지난 화요일 검수완박 입법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또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뭐 거의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4개의 여론조사 기관 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 한국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이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서 5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요. 이 잘된 일은 33%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표를 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검찰 넘버2인 박성진 대검차장, 또 현직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도 일괄 사표를 냈는데 이건 반려했습니다. 검찰 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우리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어렵지요. 검찰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속의 무게입니다.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잠시 후 오후 5시에 해단식을 갖는데요. 출범 후 꼭 50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인수위의 선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초기에는 사무실이 붐비고 중간엔 옥상이, 마지막엔 근처에 술집이 붐빈다면서 괜히 엄한 데 관심 두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새 정부의 110가지 국정과제도 공개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복원의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네, 탈원전 전면 폐기, 또 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후퇴 또는 파기됐다는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110가지 국정과제 중엔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선 공약마저 취임도 하기 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0일 동안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곤 부도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뿐입니다. 소위 2대남을 겨냥한 공약들,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와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발이 거셌고요. 인수위가 직접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민주당의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더라도 공약을 추진하려는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한부 부처입니다.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한 후 부처의 순기 등을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가부를 대신하는 인구가족부,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이름에서부터 대한민국 최대 위기로 꼽히는 이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요새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족도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네, 이어지는 픽 볼까요? 세 번째 픽, 사과와 변명의 차이입니다. 이 보좌진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최 의원이 나는 짤짤이라고 말했다, 가벼운 농담이었다라는 항변을 이어가자 민주당 보좌진들은 쌍디귿이 아니라 쌍지읒이라고 말장난으로 응대하면서 제보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자, 결국 최 의원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우리 당 보좌진들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헌데 그로부터 얼마 후 자신의 SNS에 어떤 글을 하나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최 의원의 사과가 진짜 사과였는지 혹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었는지 아리송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보면서 이전 피해자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잘못을 감싸는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5년 뒤에도 집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피의자입니다.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런데 이날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적시된 손실액은 5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법인카드 횡령 금액뿐만 아니라 관용차 렌트 비용, 또 이고문 부부의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의 11년치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 측은 직원 한 명이 횡령했다고 지자체장까지 공범으로 엮을 순 없다.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릴레이 봉쇄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곳 어디일까요? 네, 이 동전으로 만든 공에 메뉴판을 채로 삼아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령 이후에 업무 중에 그대로 쇼핑몰에 갇힌 직원들입니다. 한 달째 갇혀 있다고 합니다. 자, 상하이에 이어서 인구 1,300만의 도시 정저우시에도 봉쇄령이 떨어졌고요. 또 중국의 수도 베이징도 사실상 준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마트매대는 사재기로 텅텅 비었고 자택에서 숨진 한국인 남성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봉쇄 릴레이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네. 자,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